여러분, 혹시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죽은 왕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벌어졌던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당시 한양을 뒤흔들고 조정은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었죠.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얼굴을 한 남자가 한양에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죽었던 왕이 부활한 것일까요? 아니면 왕의 얼굴을 한 누군가가 꾸민 엄청난 영모였을까요? 이 질문 하나로 조선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시절 조선은 역병의 그림자에 깊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질병은 마치 검은 안개처럼 한양을 뒤덮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쓰러져 갔죠.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진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궁궐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을까요?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던 한 왕 또한 그 역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온 백성의 슬픔 속에 왕은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지만 국장은 엄숙하고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궁궐에는 애통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왕의 상여가 장엄한 행렬을 이루며 도성을 지나갈 때면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죠. 그렇게 왕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한양 저작거리에는 믿기 힘든 소문 하나가 마치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왕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저 괴담이나 헛소문쯤으로 치부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마치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나갔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렸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의심과 술렁거림이 생겨났습니다. 설마 죽은 왕이 정말 돌아왔단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왕을 사칭하여 역모를 꾸미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이 기이한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을 뒤덮으며 불안과 혼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문 속의 남자는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이 죽은 왕이라고 주장했죠.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세상을 떠난 왕과 흡사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사소한 습관까지도 왕과 너무나 비슷했기에 그를 본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실의 일부 사람들조차 혼란에 빠질 정도였죠. 저작거리의 백성들 중 일부는 그를 진짜 왕으로 여기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우리 폐하가 돌아오셨다며 기뻐하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조정은 이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을 사칭한 것은 명백한 역모였으니까요. 대신들은 즉시 그를 추포하려 했지만 이미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관군과 그 무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속삭이는지 구분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진짜 왕을 가려내기 위한 치열한 논쟁과 권력 다툼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기이한 사태의 중심에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왕일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위장한 사칭범일까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마저 감도는 이 상황에서 조선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조정 대신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짜 왕인지 아니면 역모를 꾸민 사칭범인지 그 누구도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 기묘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은 마침내 본격적인 진실 추적에 나섭니다. 죽은 왕이라 주장하는 이 남자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고뇌와 집념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조사관들은 먼저 이 남자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주변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등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수많은 소문과 증언들 속에서 의미 있는 사실을 가려내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평범한 백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목적을 가진 누군가였을까요? 그의 과거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터였습니다. 동시에 그가 얼마나 왕실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오직 왕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이야기나 궁궐 깊숙한 곳의 구조, 혹은 왕실 가족의 사적인 일화 등을 질문하며 그의 주장을 검증하려 애썼죠. 이 남자가 이런 비밀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가 어설프게 꾸며낸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면 그 즉시 그의 거짓이 드러날 순간이었죠. 또한 그의 신체적 특징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혹시 왕에게만 있던 특별한 점이나 흉터는 없는지, 체형이나 습관적인 행동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대조했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역병으로 왕이 급작스럽게 서거하고 국장 또한 급박하게 치러졌던 당시 상황 때문이었죠. 당시 시신을 확인했던 기록은 있었지만 역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서둘러 매장했던 터라 세세한 신체적 특징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죽은 왕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던 소수의 인물들도 공포와 혼란 속에서 기억이 흐릿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처럼 불완전한 기록과 불안정한 증언들은 진실을 더욱 오리무중으로 만들었죠. 조사관들은 당시 역병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며 왕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과연 왕은 정말 역병으로 사망한 것이 맞았을까요? 혹시 급작스러운 죽음 뒤에 숨겨진 다른 진실은 없었을까요? 당시 왕의 시신을 확인했던 의관이나 내관들의 증언을 다시 듣고 그들의 기억을 조합하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습니다. 하지만 급박했던 상황은 오히려 많은 의문만 남겼을 뿐이었죠. 이러한 모든 조사 과정에서 사칭범으로 지목된 남자의 배경에 대한 단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정보, 혹은 과거 특정 인물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소문 등 그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나타나는 듯했죠. 하지만 이 단서들은 오히려 진실을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떤 단서는 그가 진짜 왕임을 암시하는 듯했고 또 다른 단서는 그가 교묘하게 위장한 사칭범임을 가리키는 듯했으니까요. 왕실 내부에서는 대신들이 은밀한 회의를 거듭하며 고심했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이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에 미칠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이 사태가 더 큰 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진실의 길 위에서 조선의 조정은 과연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을까요? 혼란스러운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들은 즉시 심층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난 학자와 경험 많은 수사관들이 한데 모여 죽은 왕을 사칭한 남자의 정체와 그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오래된 고문서를 샅샅이 뒤지고 왕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던 의관과 내시, 그리고 평소 왕을 가까이서 모셨던 궁녀들까지 불러 세세한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사칭범이 나타나기 전 죽은 왕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국장 과정에 혹시라도 수상한 점은 없었는지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기록들을 대조하고 또 대조했죠. 마치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려는 듯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왕과 사칭범 사이에 놀랍도록 유사한 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얼굴 생김새는 물론 몸에 난 작은 흉터나 점의 위치, 심지어 왕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이야기나 버릇까지도 이 사칭범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특정 지역의 사료를 뒤져보며 사칭범이 혹 그곳 출신은 아닌지, 혹은 왕과 어떤 기묘한 인연을 맺었던 것은 아닌지 추리하기도 했죠. 이러한 기이한 일치점들은 단순한 사칭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정녕 죽은 줄 알았던 왕이 살아 돌아온 것이란 말인가,
하는 의혹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심지어 왕의 죽음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급박하게 치러졌던 국장 과정에서 혹시라도 진실이 가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왕실 전체를 짓눌렀죠. 은밀한 장소에서 밤늦도록 이어지는 대신들의 비밀 회의 속에서는 이 사건의 배후에 왕실의 권력을 뒤흔들려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추적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교차 분석하던 조사관들은 죽은 왕과 사칭범의 놀라운 유사점들 속에서도 끝내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아내고야 말았죠. 그것은 바로 이 남자가 실제 사망한 왕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왕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결국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함께 더욱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를 조종하고 왕을 사칭하도록 뒤에서 돕거나 지시한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들은 단순한 도적이나 역모를 꾸미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 했거나 당시 사회의 불안정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했던 특정 세력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진실은 단순한 사칭극을 넘어 조선 왕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었죠. 이처럼 충격적인 전말 앞에 조선 조정은 다시 한번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끈질긴 추적과 집요한 분석 끝에 마침내 진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교차 검증되는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죽은 왕과 사칭범의 놀랍도록 흡사한 모습 속에서도 끝내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아내고야 말았죠. 그것은 어쩌면 아주 미세한 신체적 특징, 혹은 왕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기록의 오류, 또는 배후 인물의 자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단서는 이 남자가 실제 사망한 왕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교묘하게 왕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결국은 가짜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진실과 함께 더욱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가짜 왕을 조종하고 이 모든 사칭극을 뒤에서 지시하거나 도운 배후 세력의 존재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들은 단순한 도적이나 역모를 꾸미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 했거나 역병으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했던 특정 세력의 음모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전말은 단순한 사칭극을 넘어 조선 왕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었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조정은 다시 한번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거짓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제시되고 배후 세력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백성들은 경악과 함께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한때 돌아온 왕이라 믿었던 존재가 한낱 가짜였음에 분노하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왕실 인사들 또한 이 믿기 어려운 전말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왕조의 위태로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사칭범과 그를 조종했던 배후 세력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고 그들의 탐욕과 권력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왕의 부활이라는 기이한 미스터리가 사실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권력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였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깊은 충격과 함께 씁쓸한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조선 왕조의 근간을 뒤흔들 뻔했던 이 거대한 음모는 역사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오는 지적인 쾌감과 더불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 진실의 무게는 우리를 압도하며 한 시대의 아픔과 교훈을 고스란히 전달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조가 얼마나 취약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이 얼마나 쉽게 동요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됩니다. 역병과 같은 사회적 혼란기에는 언제든 이러한 기만과 음모가 싹틀 수 있음을 경고하며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죠. 진실을 분별하는 안목이야말로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요? 죽은 왕의 부활이라는 충격적인 미스터리는 결국 인간의 욕망과 시대의 불안이 빚어낸 슬픈 그림자였습니다. 역사의 페이지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모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혼란과 위기 속에서 조선 왕조는 과연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역사의 흐름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